원전 공장을 찾고 있을까요? 왜 데이터 센터를 짓는 회사들이 창원의 쇳덩어리 공장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두산이라는 한 회사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AI 시대의 진짜 병목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AI 시대의 핵심이 반도체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GPU가 필요하고 HBM이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입니다. AI는 전기를 먹고 자라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그 전기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 그 기술을 실제 쇳덩어리로 만들어내는 손기술이 지금 세계의 새로운 보물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창원의 그 공장이 어떤 곳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이곳은 평범한 공장이 아닙니다. 거대한 부지 안에 아파트 10층 높이에 가까운 프레스가 서 있고 수천 톤짜리 쇳덩어리를 다루는 괴물 같은 장비들이 움직이는 곳입니다. 회사 측은 이곳에 세계 최대급 17,000톤 프레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말이 17,000톤이지. 이게 얼마나 엄청난 힘이냐면 거대한 강철 덩어리를 마치 떡 반죽 누르듯 눌러 모양을 바꾸는 힘입니다. 일반 공장에서 볼 수 있는 기계가 아닙니다. 이 정도 장비와 작업 경험을 가진 곳은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힙니다. 하지만 이 공장의 진짜 가치는 기계 한 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과 시간입니다. 한국 원전 산업이 시작되던 시절부터 이 공장은 원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원자로의 심장이라 불리는 압력 용기, 증기 발생기, 터빈 발전기, 각종 대형 주기기, 이 모든 것을 도면해서 실제 쇳덩어리로 바꾸는 경험이 40년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설계도는 종이 위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원전은 종이 위에서 전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진짜 강철이 있어야 하고, 진짜 용접이 있어야 하고, 진짜 단조가 있어야 하고, 그걸 다룰 수 있는 숙련공의 손이 있어야 합니다. 그 손 기술이 창원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SMR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SMR, 쉽게 말하면 작은 원전입니다. 기존 원전이 한 곳에 거대한 발전소를 짓는 방식이라면 SMR은 훨씬 작은 단위로 만들고 공장에서 모듈처럼 제작한 뒤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개념입니다. 기존 원전이 맞춤 양복이라면 SMR은 공장에서 정밀하게 만든 고급 기성복에 가깝습니다. 더 작고 더 빠르게 짓고 데이터 센터나 산업단지 같은 특정 수요처와 가까이 붙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24시간 전기가 필요한 AI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SMR이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대단한 공장이 몇 년 전에는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갔다는 겁니다. 2017년 이후 한국의 에너지 정책이 탈원전으로 방향을 틀면서 원전 산업 전체가 거대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전이라는 산업은 오늘 주문하고 내일 납품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한 번 사업이 결정되면 5년, 10년 단위로 일감이 이어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정책이 멈추면 미래의 일감도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창원 공장이 바로 그 충격을 맞았습니다. 앞으로 만들어야 할 원전 부품이 줄어들자 공장은 식기 시작했고 협력사 생태계도 무너졌습니다. 큰 공장 하나만 흔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공장 주변에는 수많은 협력사가 있었습니다. 밸브를 만들던 회사, 부품을 깎던 회사, 소재를 공급하던 회사, 운송을 맡던 회사, 현장의 식당과 상점까지 모두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원전 주기기 하나가 만들어질 때 그 뒤에는 수백 개의 작은 기업과 수천 명의 가족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일감이 사라지자 그 모든 연결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해온 협력사 사장님들이 문을 닫고 직원들을 내보내고 공장 앞에서 한숨을 쉬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도시의 산업 생태계가 말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아픈 것은 사람의 이탈이었습니다. 기계는 멈춰도 다시 전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기술은 한번 흩어지면 다시 모으기 어렵습니다.
평생 원전 부품을 만지던 숙련공들이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공장을 떠났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몸으로 익힌 감각, 쇳덩어리의 온도를 보는 눈, 프레스가 눌리는 소리를 듣고 상태를 파악하는 귀, 도면에 없는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하는 손, 이런 것들이 사람과 함께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회사는 버티기 위해 알짜 사업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그때의 창원은 세계가 찾아오는 공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떠나는 공장이었습니다. 누구도 이곳이 몇 년 뒤 미국 빅테크가 줄 서는 장소가 될 거라고 쉽게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계는 한국과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AI 때문입니다. 첫 GPT 같은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AI 모델은 그냥 컴퓨터 몇 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데이터 센터 안에서 수십만 개의 칩이 동시에 돌아갑니다. 그 칩들은 엄청난 전기를 먹고 또 엄청난 열을 뿜어냅니다. 그 열을 식히기 위해 또 전기가 필요합니다. AI가 질문 하나에 답하는 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수많은 서버가 전기를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화면에서 보는 것은 짧은 답변 한 줄이지만 그 뒤에는 작은 도시 하나에 맞먹는 전력 소비가 숨어 있습니다.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데이터 센터는 계속 지어야 합니다. AI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기가 부족합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중요하지만 날씨를 탑니다. 해가 지면 태양광은 멈추고 바람이 약하면 풍력은 줄어듭니다. 배터리로 저장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오늘은 바람이 약하니까 AI를 잠깐 쉬겠습니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전기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탄소 배출도 줄여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원전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작고 빠르게 지을 수 있다는 SMR이 빅테크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럼 미국은 왜 자기들이 직접 만들지 못할까요? 미국은 세계 최강의 기술 국가입니다. AI도 미국이 이끌고 있고 빅테크도 미국에 있고 원전 운영 경험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계와 제조부터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미국은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자본도 있습니다. 수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원전 부품을 실제로 만들어낼 공급망은 오랜 시간 약해졌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새 원전을 많이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대형 단조 라인은 줄어들었고 숙련공은 현장을 떠났고 공급망은 얇아졌습니다. 필요할 때 다시 돈을 붓는다고 하루아침에 살아나는 산업이 아닙니다. 단조라는 일을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동네에 40년 동안 김밥을 말던 사장님이 있다고 해봅시다. 손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한지 김밥이 흐트러지지 않고 밥의 두께와 재료의 균형이 딱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가 10년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사장님도 떠나고 재료상도 사라지고 손님도 끊겼습니다. 10년 뒤에 돈을 많이 들여 다시 간판을 단다고 해서 그 손맛이 바로 돌아올까요? 아닙니다. 원전 단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쇳덩어리를 다루는 일은 매뉴얼만 보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현장 감각이 필요합니다. 이게 한번 끊기면 다시 있는데 10년, 20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일본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한때 일본은 대형 단조와 원전 부품 분야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 원전 산업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전 가동이 줄고 새 프로젝트가 줄고 일감이 줄었습니다. 일감이 줄면 사람도 줄고 사람 줄면 노하우도 빠져나갑니다. 결국 미국도 일본 한때 강했던 원전 제조 공급망이 예전 같지 않게 된 겁니다. 바로 그 사이에 창원 공장이 가진 가치는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세계가 원전을 다시 찾는 순간 살아남아 있는 제조 능력이 희소 자산이 된 겁니다. 여기서 두산의 진짜 반전이 나옵니다. 회사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도 두산은 완전히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원전 시장이 닫히고 있었지만 세계 어딘가에서는 다시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특히 SMR이라는 새로운 흐름에 베팅했습니다. 미국의 SMR 기업에 투자하고 관계를 만들고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당시에는 무모해 보였을 겁니다. 당장 회사도 어려운데 아직 상용화도 확실하지 않은 미국 SMR 스타트업에 돈을 넣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두산은 그때 씨앗을 심었습니다. 세상이 원전을 잊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 조용히 다음 시대의 문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상황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멈춰있던 원전 일감이 다시 움직였고 신한울 3, 4호기 같은 프로젝트가 재개되면서 창원 공장에도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원전에 들어가는 증기 발생기와 원자로 터빈 같은 거대한 부품들이 다시 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꺼져가던 공장 생태계에 다시 열기가 돌았습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협력사들도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떠나는 사람들만 보이던 공장에 다시 일감과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산업은 이렇게 살아납니다. 한 회사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수백 개 기업과 지역 경제가 함께 살아납니다. 해외에서도 큰 문이 열렸습니다. 유럽의 체코 원전 사업에서 한국이 중요한 성과를 내면서 원전 수출의 길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체 사업 규모와 두산이 맞는 몫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팀 코리아 전체의 프로젝트 규모와 두산의 주기기 공급 몫은 다릅니다. 하지만 두산의 몫만 놓고 봐도 수조 원대에 이르는 큰 일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매출이 아닙니다. 창원 공장이 다시 세계 원전 공급망의 중심으로 들어간다는 신호입니다. 한때 팔 수 있는 자산을 팔며 버텼던 회사가 다시 시장의 주목을 받는 장면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진짜 큰 사건은 AI 전력난과 연결되면서 터졌습니다. 미국 빅테크들이 SMR을 진지하게 보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존은 막대한 돈을 들여 원전과 SMR 전력 확보에 나섰고 엑스에너지 같은 미국 SMR 기업과의 협력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엑스에너지가 설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설계도를 진짜 원전 부품으로 바꿔줄 제조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제조 파트너로 창원의 두산이 등장합니다. 미국은 설계하고 빅테크는 돈을 대고 한국은 그 설계를 실제 쇳덩어리로 만들어내는 손을 제공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청 이야기로 보면 안 됩니다. 반도체 산업을 떠올려 보세요. 설계만 하는 회사를 펠리스라고 하고 그 설계를 실제 칩으로 찍어내는 회사를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설계 회사도 제조 파운드리가 없으면 칩을 세상에 내놓을 수 없습니다. SMR도 비슷합니다. 설계 기업이 아무리 멋진 청사진을 그려도 그걸 실제 원자로 압력 용기와 증기 발생기로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없으면 프로젝트는 종이 위에서 멈춥니다. 두산이 노리는 자리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세계 SMR 설계도가 결국 거쳐가야 하는 제조 파운드리, 창원이 그 길목이 되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너무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SMR의 핵심 설계 원천 기술은 아직 미국 기업들이 강하게 쥐고 있습니다. 엑스에너지나 누스케일 같은 회사들이 설계의 중심에 있고 한국의 독자 SMR도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두산의 강점은 설계 자체를 지배하는 것이라기보다 설계를 실제 제품으로 바꾸는 제조 능력에 있습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제조 능력이 낮은 단계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AI 시대에는 제조가 다시 전략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도면은 복사할 수 있지만 40년 손기술은 복사할 수 없습니다. 돈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만 숙련공의 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세계의 여러 기업이 창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국의 원전 기업, 인도의 대형 엔지니어링 기업, 캐나다의 전력 관련 기업들까지 SMR과 원전 공급망에서 두산을 찾는 흐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회사의 반등이 아니라 하나의 산업 흐름입니다. AI가 전기를 요구하고 전기가 원전을 부르고 원전이 SMR을 부르고 SMR이 다시 창원의 단조 기술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결국 AI 시대에 가장 첨단에 있는 기업들이 한국의 가장 묵직한 산업 현장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코드와 창원의 프레스가 한 줄로 묶이는 이상한 시대가 열린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 기회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단순히 주문이 들어왔다고 기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한국이 가진 시간은 영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언젠가 자체 단조 라인을 다시 만들겠다고 나설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다시 원전 제조 능력을 회복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도 공급망 재건에 나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단조와 원전 주기기 제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단순히 공장 건물을 짓는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키워야 하고 인증을 받아야 하고 실패 없이 납품하는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그 시간 동안 한국이 자리를 얼마나 단단히 굳히느냐가 관건입니다.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첫째, 지금 남아있는 숭룡공의 기술을 다음 세대로 넘겨야 합니다. 은퇴한 선배를 다시 불러 후배를 가르치게 하는 일은 단순한 미담이 아닙니다. 산업 생존 전략입니다. 둘째, 설계 역량도 함께 키워야 합니다. 제조 파운드리로 시작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SMR 설계와 운영 모델을 키워야 합니다. 셋째, 원전 산업을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 전략 산업으로 다뤄야 합니다. 에너지 정책은 당연히 안전과 환경을 함께 봐야 합니다. 하지만 한번 무너진 산업 생태계는 다시 살리는데 너무 긴 시간이 걸립니다. 방향을 바꾸더라도 공급망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특히 AI 시대에는 전력이 국가 경쟁력입니다. 예전에는 데이터가 석유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데이터를 굴리는 전기가 새로운 석유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가 부족하면 AI도 못합니다. 데이터 센터도 못 짓습니다. 반도체 공장도 못 돌립니다. 제조업도 못 키웁니다. 그래서 미국 빅테크가 원전을 다시 찾는 겁니다. 단순히 친환경 이미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AI 경쟁에서 이기려면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하고 그 전력을 확보하려면 24시간 돌아가는 저탄소 발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SMR이 떠오르고 그래서 창원이 다시 부활한 겁니다. 그러면 제목의 답이 나옵니다. 미국 빅테크가 한국에 매달리는 이유는 한국이 단순히 원전을 잘 알아서가 아닙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SMR이 필요하고 SMR을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도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설계도를 실제 원전 부품으로 바꿀 수 있는 대형 제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아직 창원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때 스스로 낮춰봤던 공장, 사람들이 떠나던 공장, 꺼져가던 프레스와 흩어지던 숭룡공들 속에 사실은 세계가 다시 찾을 보물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 산업 전체에 주는 메시지도 큽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의 유행만 봅니다. 반도체가 뜨면 반도체만 보고, 배터리가 뜨면 배터리만 보고, AI가 뜨면 소프트웨어만 봅니다. 하지만 진짜 국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 쌓입니다. 쇠를 다루는 손, 배를 만드는 조선소, 터빈을 깎는 공장, 전력망을 잇는 기술자, 30년 동안 같은 장비를 만져온 숭룡공. 이런 것들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오면 가장 늦게까지 버티고 기회가 오면 가장 먼저 세계가 찾는 힘이 됩니다. 창원 원전 공장의 부활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물론 앞으로의 길이 모두 장밋빛은 아닙니다. SMR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실제 상용화까지는 기술 검증과 규제 승인, 비용 문제, 주민 수용성, 핵연료 공급, 폐기물 처리 같은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빅테크의 투자가 모두 실제 건설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두산이 지금 주목받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것도 아닙니다. 설계 원천 기술, 금융 구조, 규제 승인, 국제 정치까지 모두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도 있습니다. 세계가 다시 원전을 찾는 순간 한국은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무대 위의 핵심 플레이어가 됐다는 겁니다. 불과 몇 년 전 창원은 떠나는 사람들의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의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은퇴했던 기술자에게 다시 전화가 가고 젊은 엔지니어들이 가족을 데리고 내려오고 협력사 공장에 불이 켜지고 식당과 상가에 사람 소리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죽어가던 산업이 미국 빅테크를 동네로 데려온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산업의 힘입니다. 하나의 공장이 살아나면 한 도시가 살아납니다. 한 도시가 살아나면 국가의 공급망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공급망이 세계의 미래 산업과 연결될 때 그것은 단순한 지역 뉴스가 아니라 국가 전략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I 시대의 진짜 전쟁은 데이터 센터 안의 칩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칩을 돌릴 전기를 누가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전기를 만들 원전을 누가 실제로 제조할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미국은 AI를 설계하고 빅테크는 돈을 댑니다. 하지만 그 전기를 만들 쇳덩이를 두드리는 손은 창원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때 꺼질 뻔했던 그 손기술이 이제는 세계가 찾는 전략 자산이 된 겁니다. 이것이 AI 전력난이 깨운 창원 원전의 진짜 가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창원의 이 부활은 일시적인